네, 다 들리시죠? 네. 아우, 인원이 정말 많네요. 저 신정희 총장이 부탁하셨을 때 예전처럼 그냥 구리 반가반가 출신만 나타나는 줄 알고 저는 마음 놓고 예, 뭐 총장님이 뭐 부탁하신 거면 흔쾌히 제가 해드려야죠라고 했는데 어제 전화 오셔가지고 연합이라고 하시면서 막 로열님들 들어오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어제 통화하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애터미의 어떠한 강의는 항상 긴장되고 떨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한 끝에 늘 똑같은 말은 하지만 그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또 떨리고 하는 그 마음인데 뭐 줌으로 이 500여 명 정도 되고 나머지 유튜브로 이제 시청하시는 강의라고 말씀하셔서 뭐 거의 본사에서 주최하는 부엌가슴이나 못지않은 인원이 참석하셔가지고 듣는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야, 이게 애터미죠. 그쵸? 애터미에는 막 북적북적하고 정말 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향으로 가는 이 세미나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힘을 주고 그게 또 때로는 발판이 되는 그 시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점점 여기저기서 정말 이렇게 왕왕거리는 목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저도 덩달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역시 애터미는 안 될 수가 없지. 이게 애터미지. 코로나 니까짓 게 뭐 우리를 이기겠냐. 그쵸? 저희가 코로나 막 터졌을 때도 뭐 처음에 한두 달은 조금 주춤했고 회사도 좀 준비할 게 있어서 뭐 좀 주춤했지만 뭐 역시나 이미 준비되어 있는 리더분들 또는 뭐 정말 너무나 쟁쟁하게 준비되어 있는 우리 애터미 회사가 빠른 시간 안에 또 이제 온라인 그죠 세미나를 비롯해서 많은 시스템들을 자꾸 구축해 주면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정말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게끔 준비해 주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선택한 애터미 우리들이 선택한 애터미가 정말 위대한 회사가 맞고 우리들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났던 게 진짜 어제 일 같은데 벌써 3년 차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2020년도 막 들어서면서 시작을 해서 어느덧 이제 2022년 이제 시작이 됐고 정말 뒤돌아서면 금방인 것 같은 시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들 건강 안녕하시죠? 이제는 뭐 건너 그쵸? 코로나 걸렸다고 이제 격리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셔가지고 이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줄만 서고 있어. 그 다음은 네 차례야. 그 다음은 네 차례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식구 모두 다 걸렸는데 저랑 저희 아들만 안 걸렸어요. 양가 부모님들 뭐 형제들 다 걸렸는데 저희 아들이랑 저만 안 걸렸어. 그러니까 겁 안 먹고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까 코로나도 무서운지 안 왔나 봐. 또 이렇게 까불면 또 울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애터미를 향해서 꿈을 꾸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이 저녁에 글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이 1시간 남짓 되는 시간에 많은 분들이 가슴이 울릴 수 있고 저희가 함께 먼저 가고 있는 많은 성공자분들, 리더분들의 그 길을 함께 우리도 껑충껑충 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그냥 제가 해왔던 길,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 그리고 앞으로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들을 그냥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중방에 정말 482명, 483명, 곧 500명 채우겠네요.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또 어느 자리에 매김을 하고 계신 리더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기가 돼서 애터미를 선택하게 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하지 고민하면서 또 이 시간까지 온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제목을 가지고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어느 팀이나 지금 어느 조직이나 다 이렇게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부업 하시는 분들 내지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뭐 회사적인 부분이 아직 많은 분들에게 아직도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때문에 쪼끔은 주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애텀이라는 이 회사가, 애텀이라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 사는 이제 해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도,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한편으로는 저희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모든 게 봉쇄되고 만남이 없고, 우리는 오로지 만남으로 인해서, 그죠? 오프라인 시스템이 전부라고 정말 외쳐서 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모두 딱 셧다운이 되니까 저희도 두려움이라는 게 있었는데, 정말 이제 애터미의 힘인 건지 주님의 힘인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그 안에서도 꾸역꾸역 또 삐집고 올라와서 뭔가는 또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 계기들이 몇 달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어마무시한 덩어리들이 만들어진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요새 이제 저희는 부부 사업자인데 둘이서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정말 위대하다 못해 무서운 사업이다.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애터미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감흥과 감정 없이 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희는 남달랐거든요. 아마 우리 뭐 총장님들 사나 많은 리더분들 아직도 떨림 갖고 있는 분들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그 삐죽고 올라오는 새싹들이 큰 단단한 그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으면서 코로나가 점점 종식이 되고 이제 오프라인이 열리면서,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했던 분들의 이런 인제 폭탄만 터뜨리면 되는 그 상황이 여기저기 보이면서, 역시 막 소름이, 지금도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끼쳐요. 제가 인제 뭐 SNS나 내지는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도 지금 이 방 안에 계시는 많은 리더분들이 불과 한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막 으쌰으쌰하면서 굉장히 큰 그림으로 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준비를 가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역시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처음 이렇게 초청받아 들어오셨거나 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나는 지금 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래 뭐 하도 좋다고 해서 된다고 해서 듣고는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한번 드러나 볼란다 라는 마음을 가져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기왕이면 저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치,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에게도 부모의 간절함 때문에 아이에게 팍 전달해 주는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하는 마음처럼, 애터미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거고, 듣는 분들이 그 마음으로 들었으면 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그냥 흘러가는 1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귀 열고 마음 열고 머리도 좀 열면서 차근차근 함께 들어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그쵸? 저는 딱 10년 됐어요. 제가 인제 또 강의 준비하면서 한참 애터미 막 할 때 그랬거든요. 30 시작해서 뭐 그때 30대 초반 때 항상 강의했던 내용들을 옛날로 이렇게 막 들어가서 보면 30 시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딱 42이 됐거든요. 딱 10년 차가 됐어요. 정말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만난 애터미 다단계라는 회사를, 아무것도 모르는 30대의 애기 엄마가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정말 지루할 정도로 반복적인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해왔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세월이지만 저한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거든요. 10년이라는 세월 안에 애텀이라는 이 도구가 저희 부부, 그리고 저희 집안, 저희 가문에 영광을 주는 엄청난 도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원룸 하나 방 하나에서 남편이 부동산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였고 변변치 않았었어요. 남편도 직장 생활은 본인한테는 별로 빛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일찌감치 부동산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따서 나름 야망을 가지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공인중개사였기 때문에. 근데 결혼을 해서도 이렇게 봤을 때 결혼하기 전 저희가 연애를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뭐 안 되는 것 같진 않았었어요. 일반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30대 나이의 남자가 적은 돈을 버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게 아무래도 결혼하는 과정 중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친 것도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그냥 사람 젊을 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스펙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아 나도 잘 살고 싶다. 부자 되고 싶다. 정말 돈 많고 잘생기고 똑똑한 남자 만나서 팔자 피고 싶다.' 한 번쯤은 여자라면 그쵸?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반면에 요새는 남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 진짜 돈 많고 능력 있고 이쁘고 쭉쭉빵빵한 여자 만나서 나는 육아도 잘할 수 있고 살림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자만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우리 와이프 내조 정말 잘하면서 할 수 있는데.' 라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쵸?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확실하고 원하고자 하는 게 간절하면 그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잘하는 게 있다면 그걸 선택해서 해 나가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방향이고 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10년 전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왜 그거를 몰랐나 모르겠어요. 그저 돈을 쫓아가고 잘 사는 게 꿈이었지만 잘 사는 게 어느 순간 뒤로 물러나 있고 그냥 지금 이 삶에서 더 이상 내려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순간 제가 세상에 뭔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내려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동산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직장 생활보다는 나을 것 같다고 했었던 그 일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 점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경상북도 구미라는 곳에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그거를 인제 책임지시는 분이 불러 주셔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나름 또 꿈을 꿨죠. 열심히 계약을 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은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부부가 한번 눈까지 짚고 열심히 한번 해 보자.' 근데 저 하늘도 무심하시죠. 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자꾸 우리를 세상 밖으로 내던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건지 아무것도 그나마 세상 우리가 삶은 살아가야 되니까 고정적인 지출은 있고 벌려지는 거는 없고 하다 보니까 빚이 생기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짐 다 싸 가지고 충청북도 청주라는 그 친정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다시 저희가 지방으로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거기서 친정살이 3 개월을 하면서 누가 뭐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저 혼자 괜히 지옥 같은 3 개월을 지내면서 '아 부모님한테 정말 못할 짓이구나.' 그러면서 자는 남편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나는 지하방도 좋고 옥탑방도 좋으니 여기서만 나가자."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저희 남편에게는 아마도 그게 큰 흔들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일선에 나가서 남의 밑에 들어가서 월급 받아가면서 그래도 열심히 품팔이 하니까 계약 열심히 따니까 그래도 원룸방 다시 하나 얻고 작은 사무실 하나 얻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애터미를 만나기 딱 6 개월 전 일이에요. 그전에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애터미를 만나기 6 개월 직전 이제야 막 저한테 생활비를 갖다 주기 시작을 했고 '그래 이것만 깨지지 않으면 그래 우리 두 부부가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만 살면 먹고는 살겠지. 아무리 세상이 나쁠지언정 우리한테 더 이상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에 정말 저희 아들 어릴 때 사진이 부동산에 있는 거 밖에 없더라고요. 어디 나가지도 않고 주말도 없고 일요일도 없이 부부가 열심히 부동산에서 열심히 하니까 주변에서 알아주더라고요. "야 정말 젊은 부부가 열심히 일한다. 애 들쳐업고" 그러니까 애터미 할 때도 그랬지만 부동산 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애 들쳐업고 부동산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집 보여주고 건물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그게 저희 인생에서 처음이자 그냥 끝일 줄 알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친정집이 가까우니까 오며 가며 인제 친정집에 다니면서 애터미라는 제품을 알게 됐고 친정엄마가 부업 아닌 부업으로 애터미를 접촉하고 있던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모임을 먹어라. 화장품을 써라."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과거에 20 대에 저희 남편이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애터미처럼
제품으로 그리고 이러한 완벽한 마케팅으로 했던 이러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 먹고 돈 먹기. 정말 펀드식의 돈을 많이 투자하면 돈이 이제 나눠서 나오는 뭐 하여튼 그런 이상한, 저는 뭐 해보진 않았지만 이상한 그런 걸 했었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한 걸로 인해서 본인은 워낙 뭐 재산이 없었으니까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작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종잣돈 이런 것들을 다 날리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애텀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무조건 싫어했었어요. 그러면서 해모임이 막 아무리 어머님이 극찬하셔도 이게 원가가 100원인지 1000원인지도 모르는 거고 원래 다단계에서 다 그러는 거다. 자기네 제품이 좋다고 하고 자기네 회사가 성공한다고 하고 어머님 정신 차리시라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열심히 읽어놓으신 거 이런 걸로 다 날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면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제품도 쓰지 마시라고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희 친정 엄마도 근 30년을 열심히 사업에 매진하고 먹고 살기 위한 삶의 전에 살았던 분이니까 콧대가 여간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삶의 이 전선에 뛰어든 사위의 말이 귀뚝으로도 안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그래야 돼. 누가 막 건드려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애터미만 보이면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애터미라는 이 도구가 일단 회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으셨다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주변 분들이랑 나눠 쓸 수 있고 그로 인해 수당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막 이야기를 했던 거였어요. 근데 저는 친정엄마가 워낙 가정의 경제를 지키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친정엄마에 대한 오로단 그냥 맹신? 엄마가 뭘 하든 우리 엄마가 뭔 실수를 하겠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경험이 있던 저희 남편은 의심이 가득한 채로 한번 장모님한테 얘기했다가 이제 깨갱하고 돌아오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돌아가는 길에 그랬어요.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지금 당신한테 뭐 돈 투자해서 사업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만 보니까 제품 좋은 거 쓰는 건데 그때 생각하면 제가 사서 쓴 애템의 제품보다 친정엄마 집에서 훔쳐온 제품이 더 많았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제품을 훔쳐왔겠어요. 그렇죠? 정말 예쁜 딸 도둑이라고 제품이 좋아서 친정엄마 집에 가면 하나 두 개 훔쳐다가 쓰고 그러다가 이제 선크림 한두 개씩 주문하고 그랬던 시기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다단계의 다자도 모르는 모녀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본인이 스스로 세미나를 듣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한 거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한테 애터미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역시나 뭐 친정엄마가 애터미 하시면서 지금은 애터미를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때 당시에 12년 전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본인의 사업을 하고 계셨고 애터미란 도구를 부업으로 갖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이 버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다 보니까 애터미에 들어오는 그 7만 원, 10몇만 원 이런 게 크게 보이진 않았지만 뭐 재미도 있고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그 스폰서분이 분명히 계셨겠죠. 그 스폰서분이 누구냐면 김경수, 김강렬 임페리얼님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사서 가구를 사려고 저희 친정엄마 집에 갔다가 가구 사러 갔다가 가구만 사시면 되는데 우리 김경수 임페리얼님, 김강렬 임페리얼님 보통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서로 포스가 막 느껴진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랬대요. 우리 사모님은 집에서 노는 분 같진 않은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김경수 임페리얼님은 그런 걸 놓쳤겠어요? 저의 터미하는 여자예요. 라면서 제품을 전달했던 계기가 그러한 당당한 모습의 제품을 쓰게 되셨고 그 제품에 대한 걸 감동받았던 친정엄마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친정엄마의 그런 모습에 놀랬던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단계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수당층에 물어봤는데 마케팅도 못 풀고 맨날 우리 박 회장님이 멋있다, 우리 박항일 회장님이 최고다, 이런 착한 다단계가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 해모임을 먹어라, 정말 앞도뒤도 옆도뒤도 아무것도 맞지 않는 말들을 저희를 볼 때마다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건 뭔가 이상하다, 세상에 착한 다단계가 어딨어 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득 채우고 세미나를 갔던 거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겠어요, 회장님 말씀을. 근데 그때 갔다 와서 저한테 전달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야, 민영아 유통 별거 없더라고 하더라. 정말 물건 제품 좋고 싸면 사람들은 몰려들지 않네요. 맞지? 내가 이마트 가고 롯데마트 가는 이유는
선택된 제품들이 전문가들이 정말 완벽하게 진열대 올려놓은 거고 나는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것들을 그 넓은 매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아. 제품 좋고 싸면 사람들은 몰려들겠지. 광고하지 않아도 부정 광고로 다 전달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애터미 하기 전에 저희가 너무 못 살아가지고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애기 엄마였겠죠. 그러니까 마트 갈 때마다 막 시장 조사를 했어야 되고 가격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애터미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냥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뭐 그런가 보다.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가 애터미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영아 그럴 줄 알고 내가 오늘 부동산을 싹 정리하고 한 달만 인수인계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한 달만 딱 지나면 내가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고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기가 막혔죠. 왜? 친정엄마는 뭐 가구점을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편하게 하는 것 같아. 굳이 부동산을 왜? 우리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왜 팔아먹고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제가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소주를 좀 한두 잔 하거든요. 뭐 한두 병 합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주를 한 병을 클라스에 따라가지고 퍽퍽 먹고 진짜 한 잔 딱 비우고 얘기했어요.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그 부동산이 당신 거냐. 당신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만든 그 귀중한 걸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 기가 막히게 잘한 거 뭐냐면 토를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저만 혼자 화가 막 나가지고 미쳤냐 어쩌냐 뭐 이혼하네 어쩌네 뭐 난리 브로스가 났는데 저희 남편은 제가 할 얘기 다 듣고 왜 자기 할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나 애터미 할 거야. 부동산 정리했어. 한 달 뒤면 애터미 본격적인 시작이야. 딱 결단을 내리고 이 사람은 방에 들어가 자더라고요. 저 혼자 고민했죠. 회장님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애텀을 던지잖아요. 말을 던진 사람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들은 사람이 고민하게 만드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제가 딱 그 케이스예요. 분명히 저지른 건 그 사람인데 고민을 왜 제가 하냐 이거죠. 하루를 꼬박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했을까요? 애터미를 할까 말까? 아니요. 이 사람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옆에를 딱 돌아보니까 이제 막 돌베기가 지난 우리 아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현실로 돌아갑니다. 31살의 김민영은 1살 배기 아들을 낳고 남편이 외벌인데 인생에 대한 낚시 없었고 희망도 없었고 꿈도 없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궁지에 몰린 것 같고 벼랑 끝인 것 같았을 때도 그냥 떨어지면 죽는 그런 삶으로 매김을 했던 그런 현실이었거든요. 이혼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이 핏덩이 같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깊이 고민을 했어요. 아들을 두고 올 수는 없으니 자, 나 같은 나의 지금 스펙, 내가 스펙이 뭐가 있지? 대학도 다니다가 중퇴했고 전문적인 것도 없고 제가 이제 그림을 전공했는데 그것도 하다 만 거죠 뭐. 하다 만 거 안 하니만 못한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끝을 보지 못하면 그냥 실패구나. 근데 그 핏덩이 같은 아들을 보고 저를 들여다본 거죠. 다단계를 하겠다는 남편을 들여다본 게 아니라 저를 들여다본 거예요. 야, 김민영 너무 형편없구나. 이혼보다도 두려운 게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세상에 홀로 서게 하는 게 더 두려워서 이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하루 고민을 하고 꼬박 날을 새고 아침이 되니까 주섬주섬 남편이 일어나고 준비하고 나가는 뒤통수에다 들이대고 어디가?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어디 가긴 어디가 부동산 가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전날 얘기했잖아요. 한 달만 인수인계하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가정도 아니고 그쵸? 여보 다단계 할 것 같으면 그냥 집에 눌러 앉아. 내가 돈 벌어올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자의반 타의반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이 저는 남편에게 애터미를 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되게 부족한 와이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죠.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남편의 부동산의 정리가 끝났고 본격적으로 애터미만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아침마다 새벽같이 나가요. 가방에 뭐 해모힘, 뭐 6종, 이브닝 이런 걸 막 둘러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열심히 나가나 봤더니 센터에 나가서 이제 우리들의 스폰서분들과 미팅을 하고 오픈 미팅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돈 10,000원, 20,000원 이렇게 꽁쳐놓은 걸로 버스비 하면서 저희가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데 이 사람의 명단은 다 경기도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사람 경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결단할 때 뭐라 그랬냐면 민영아 오빠가 6개월 안에 무조건 200만 원을 갖다 줄게라고 약속을 하고 애터미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200만 원이 애터미에서는 판매사 계속 유지하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눈 뒤집힌 사람은 원래 그렇잖아요. 그죠? 아, 이까짓 거고 1년이면 끝날 것 같고 3년이면 다 끝날 것 같고 하잖아요.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 우리는. 김지희 총장님이 그때 제대로 미쳐가지고 6개월 안에 오토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뛴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저희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기도 끊겨, 수도도 끊겨, 핸드폰도 끊겨, 애 유치원 석식비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못 내. 이상한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진욱 엄마 10,000원만 줘봐 이러는 거예요. 6개월 안에 200만 원 갖다 주겠다는 사람이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10,000원을 달라고 하는 그 남편의 모습 봤을 때 와이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성공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부자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부자가 되고 뭐가 있어야 성공도 하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 아무리 애터미가 대단한들 어떻게 성공을 하냐. 다 거짓말이다. 당신 살아온 세월, 나 살아온 세월 우리가 짧지만 열심히 살아왔던 삶인데 안 되지 않냐라고 막 퍼부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후회돼. 왜 그런 말을 했나. 응? 그 남자를 깎아내릴 수 있는 말은 다 했어요. 그 아침 대바람부터. 근데 이 남자는 또 개의치 않고 결국엔 제 주머니에 있던 10,000원을 들고 나갔어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민영아 다 좋아. 다 좋으니까 너도 세미나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시간 만에 애기 엄마가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남편 때문에 영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저도 세미나에 쫓아가서 세미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은 이제 당일이지만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1박 2일을 세미나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지금도 많은 리더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애터미에서 주관하는, 애터미에서 진행되는 모든 시스템에 참석하시면 성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성공이라는 걸 이룰 때까지라고 항상 목적을 두더라는 거죠. 그때도 역시나 저희 남편도 저한테 그러한 뭔가 조건을 두고 던진 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미나를 들으러 갔는데 참 그 긴 세미나 중에 사람들이 깨이는 건 너무나 여러 가지의 이유로 깨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품을 깨웠다면 누구는 마케팅이고 나는 마케팅인데 누구는 회장님 말씀이고 누구는 회장님 말씀인데 누구는 또 제품이고 누구는 제품인데 또 어떤 성공자의 스토리고 너무나 많은 제목으로 사람들이 비전을 받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때 세미나를 듣는데 저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들렸고 저녁 시간에 회장님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강의를 하시는데 지금도 하시죠. 0세부터 100세까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30세까지는 우리가 공부하고 30부터 60까지는 일을 하고 60 이후부터 노후인데 노후를 맞이하는 데 거의 97, 98% 이상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을 준비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준비 안 된 거는 떠나서 60 이후부터가 노후라고 하는 저는 60 이후는 그때 32살이었으니까 60 이후는 너무 먼 얘기였고 0세부터 30세까지가 내가 무언가를 공부를 했고 30부터 60까지 그거에 대해 연결되는 무언가 일을 해서 그 30년간 만든 걸로 우리가 노후를 맞이하는 도구가 그 30년간의 세월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30 이제 둘이 되는 해였고 친정엄마가 60을 바라보는 해였는데 가만히 저 그래프를 보니까 나의 공부는 끝났고 이제 어떠한 도구를 만나서 일을 하면 되는 타이밍이었고 친정엄마는 공부도 끝났고 일도 끝날 시기였는데
노를 맞이해야 되는 그래프에 딱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삶에 보이는 것보다 친정엄마의 인생의 삶에 딱 보이는 거예요.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던 우리 친정엄마의 삶이 제가 딸로서는 존경하고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아. 언제까지 저렇게 돈에 매여 가지고 자식 키우는데 뒷바라지하는데 본인 삶에 대한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언제나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엄마 삶이요.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진 않았었어요. 존경스러운 건 맞지만 닮고 싶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솔직한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엄마처럼 60세까지 일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이제 60에 넘어가신 분들한테 자, 과거 3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과연 정말 30년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일까? 라는 걸로 한번 물음표를 넣어보라는 거죠. 정말 내가 30년간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 걸까? 더 중요한 건 그 30년간 일을 한 게 정말 60대 이후에 나에게 보장되는 그 도구인가? 저는 그 짧은 시간 회장님 강의 속에 그거를 느낀 거예요. 다단계고 10단계고 아무 상관없고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야, 저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엄마도 노후가 준비 안 됐는데 그럼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남편이 혹시 이것 때문에 애텀이라는 도구를 선택한 건가? 그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인생 처음으로 미래를 보는 연습을 미래를 보는 그 시간이 됐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 강의 들어보면 알지만 뭐 20년 뒤 30년 뒤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짧게는 1년, 3년, 5년, 길어봐야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살이 떨리는 소름 끼치는 나의 인생 삶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러니까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죠. 30년, 40년을 열심히 살아서도 안 바뀐 삶이 어떻게 제 아무리 위대한 도구라고 한들 10년 안에 어떻게 바뀌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긴 했었어요. 무슨 10년이야. 말도 안 되지. 근데 그거 하나는 있었어요. 아, 뭔가는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때 제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때 스폰서분인 이제 그때 준비물이 노트랑 볼펜을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책상에 이렇게 테이블에 뭘 쓰고 제가 뭘 쓰고 있었냐면 내가 했던 직업을 쓰고 친정엄마가 했던 직업을 다 써본 거예요. 그때는 그게 한 3, 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뭐 알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정말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짧고 긴 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친정엄마가 했던 것들. 허드렛 일부터 모든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한 3, 40개를 써봤는데 아무것도 성공의 도구는 아닌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도구는 세상에 너무너무 많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성공시키는 도구는 그 안에는 하나도 없더라. 자, 그러면 내가 해보지 않은 직업은 뭐가 있을까? 전문직 안 되고 스펙이 없으면 안 되는 것도 빼고 그야말로 내 나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그 현실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 직업이 뭘까? 정말 슬프게도 별 몇 개 없더라고요. 근데 그 몇 개 없는 게 뭐였냐면 정말 하기 싫은 일. 정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숨어서 하고 싶은 일들. 직업에 기천은 없다고 하지만 젊은 나이에 내 미래에 보장된 도구가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을 때 앞으로 내가 뭐가 하고 싶은지를 그때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지? 성공을 떠나서 정말 잘 살고 싶더라고요. 그냥 집 하나 있고 이게 아니라 정말 잘 살고 싶었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신 잘 사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돈만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자들도 자기만 부자지 가족을 모두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부자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에서는 그런 것까지도 가르침을 주시는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적어보고 그렇게 세미나를 듣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남편이 물어보는 거예요. 민영아 들어보니까 어떠냐. 또 진짜 그때 순간은 뭐냐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왜 자존심이 상했냐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까지 없나? 그럼 나도 다단계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때 떨림을 갖고 왔었으니까. 애터미는 모르겠지만 다단계를 해야 되나? 제 인생의 다단계는 애터미가 처음으로 왔던 그 역사적인 날에 저희가 줬던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하루 이틀을 지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남편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오빠, 내가 당신을 따라서 세미나를 좀 들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저희 남편은 원하지도 않았었어요. 저를 애텀을 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내가 하는 거 말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를 데려갔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한 건 너는 애텀을 잘 못할 것 같았대요. 무슨 자신감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터미 못하고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만치 않은 사업은 맞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멤버십을 구축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한다는 건 그 사람도 저라는 사람을 애터미 이전에 평범한 김민영을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좀 말리지 말아라는 마음에 내 애터미를 하는 네 남편이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데려갔던 건데 제가 거기서 비전을 봐버린 거죠. 무슨 비전? 저의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아, 나도 가능하겠구나. 아니, 지나 하나 다를 게 없고, 남편이나 나나 뭐 다를 거 없으니까 둘이 부부 된 거 아니겠어요? 비슷비슷하니까 부부가 된 건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쭉 들어보는데, 저분이 성공했다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아직 젊고 그래 경험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은 있어. 내 나이 아직 30년이 남았는데 좋다 이거야. 애텀이 5년 10년 안에 끝난다는데 까짓 거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아주 단순 무식한 생각으로 애터미를 하겠다고 남편한테 선언을 했어요. 정말 적지 않게 저희 김지수 총장님이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남편은 원하지 않았지만 제가 애를 들쳐업고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센터에 출근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한 건 결단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미나를 가면 저희 남편은 절대 우리 진욱이를 보지 않았어요. 네가 결단하고 네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네가 없고 네가 강의 들어 이거였어요. 대단한 남편이죠. 아주 대단한 스폰서이자 남편이자 파트너이자 동반자예요. 저는 김진수 총장님이 저에게 준 건 뭐냐면 결단도 네가 했으면 책임도 네가 져라라는 걸 저한테 아주 강력하게 심어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부 사업가지만 부부 사업자 같지 않은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는 너, 나는 나. 너의 목표, 나의 목표. 너의 인생 시나리오, 나의 인생 시나리오. 정말 무서운 건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는 부부가요. 정말 멋진 꿈을 꾸고 멋진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니까 결국에는 어느 원점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야, 네 꿈도 이거냐? 내 꿈도 이건데. 너 정말 이렇게 살고 싶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야, 그럼 우리는 될 수밖에 없네. 이게 시너지라는 거죠. 생각과 생각이 같은 연결점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폭탄이 터지는 거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만 있어도 생각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 역사가 이뤄지더라. 그렇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업어주지 않은 아이를 업고 들고 안고 다니던 세월이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애를 데리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강의에 집중하고 싶고 애가 올 때마다 안 나가고 싶은데 애가 오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속하게도 그때 왜 우리 스폰서들은 제 아기를 안 봐줬나 모르겠어요. 뭐 스폰서분이 저희 때문에 많지가 않았단 말이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많았고 저의 바로 직대 위에 스폰서분이 아직 애터미의 최연소 크라운클럽에 있는 우리 주선화 총장님이신데 그분도 애기야. 그분도 애기니까 우리 애를 못 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김경수 임페리얼님이 이제 아기를 어떻게 결단해야 되고 어디에 보내주고 어디에 보내면 어떻게 봐주고 그냥 스폰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시키는 대로. 그래서 유치원이 어디 있고 뭐가 있고 이것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가서 맡기겠습니다. 왜? 감사하게 우리나라 복지 끝내주잖아요. 무상교육 해주니까 그래 나 돈 없을 때 무상교육 해줄 때 그때 내가 바짝 땡겨서 일하자 이런 마음으로 애를 7시 아침 7시 반부터 집어넣어가지고 밤 10시 11시에 데리고 왔어요. 그때 학원에 아니 그 유치원에 4만 원만 주면 애 저녁까지 다 먹여주고 원장님이 다 봐줬단 말이에요. 그 결단을 하고 이제 애는 문제되지 않아.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부부가 열심히 뛰니까요. 시너지가 나고 너무너무 좋지만 경험이 많지 않은 젊은 부부가 뛴 것만큼 결과가 빨리 나오지는 않다는 거죠. 자, 네트워크 마케팅 본질이
우리가 요번 한 달 껴가지고 그 다음 달 왕창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정확히 알고 가자 이거죠. 내가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을 준비한 거, 2년을 준비한 거, 3년을 준비한 것들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끝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뭔가 몇 개월 안에 드라마틱한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박이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애터미가 이상한 건데 더 이상한 걸 가지고 애터미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분명한 건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두고 애터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해서 무엇을 만들 건지, 그게 회장님이 말씀하신 나의 인생 시나리오라는 거죠. 내 인생 오늘 2022년 4월 이 날짜부터 뭐 2023년 4월 날짜까지 나는 뭐 200만짜리를 만들겠다. 1000만짜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1년 안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결단해야 되고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며 하루에 몇 명을 만나고 하루에 내가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되며 여러 가지 세세한 그런 단기 목표들이 그때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가 하나도 없이 애터미 하면 성공한대. 애터미 하면 돈 된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없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1년, 2년, 3년, 5년이 가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고 1년쯤 됐을 때 저희 남편이 그랬잖아요. 6개월 안에 로또 판매사가 되는 게 본인의 목표였고 저한테 200만 원 갖다 주겠다고. 자, 안 됐겠죠? 왜? 안 됐으니까 저한테 10,000원, 20,000원 달라고 했겠죠. 근데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점에 제가 이제 애터미를 시작하면서 인생 시나리오를 쓴 게 있었겠죠. 저는 인생 시나리오를 늘 항상 안방 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는데 들어갈 때마다 그 인생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2012년 12월 달, 그러니까 제가 2012년 2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 12월 달에 인생 시나리오를 딱 보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5년 안에 내가 5천만 원은커녕 500도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남편을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무조건 나가서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자. 철저한 계획. 국장은 언제 가고 본부장은 언제 가고 총장은 언제 가고 그 사이에 우리가 몇 번을 유지할 것이며 정말 우리 보세요. 인생 시나리오 뒤에 보면 플랜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인생 시나리오 기분 좋은 것만 쓰고 기분 나빠질 것 같은 도전은 하나도 아무도 안 쓰는 거야. 이거는 두렵거든. 왜? 수치가 나와 있고 결과가 보여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판매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생각에 해보지도 않고 두려움 때문에 그건 아예 적지를 않아. 그냥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무슨 집, 무슨 차, 무슨 이런 것만 적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3년 안에 5년 안에 하고 싶은 삶이 있다면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준비가 애터미에서는 플랜이라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2012년 12월 달에 남편과 둘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서로 선언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3년 안에 1,000만 원 안 되면 무조건 땅 파고 죽던가 무인도로 가던가. 애터미 그때 확실하게 그만두자였어요. 3년 안에 리더스 클럽 입성하지 못하면 그만두자.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2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걸고 애터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근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애터미를 선택한 게 벼랑 끝인 줄 알고 벼랑 끝에 나를 두고 하면 우리가 간절함이 나와서 성공한다고 하는데 애터미를 하면서도 벼랑 끝에 두지 않았던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바라보니 나의 3년짜리 계획이 있었고 5년짜리 계획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먼 당신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막 가슴 떨림이 그때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내가 리더스클럽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는 거다. 그리고 정말 두 부부가요. 양가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우리는 애터미 3년 안에 성공할 거고 여기서 끝날 거니까 우리 진욱이 무조건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정말 주야 가리지 않고 지역 가리지 않고 잘하든 못하든 누가 소개시켜주든 어디든 다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를 2년, 3년을 꼬박 달려가니까요. 3년 7개월 차에 리더스 클럽에 딱 입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자들이 막 나와 있고 지방에 센터가 막 열려 있고 저보다 더 미친 분들이 나와가지고 애터미를 외치고 찬양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저희가 했던 일들이 뭐냐면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뚜렷한 목표를 두고 나의 간절한 계획이 나는 이게 되지 않으면 무조건 나는 죽는 거야라는 그 마음가짐 하나가 저희를 힘 있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장님 강의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다 떠나고 어리버리 하고 정신 나간 사람들 다 앉아가지고 애터미에 성공했다. 근데 그거는 웃자고 하신 말씀인 것 같고 정말 벼랑 끝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분들이 애터미를 들여다보니 정말 시스템 완벽하고 회장님 경영자의 말도 너무나 확실하고 그렇죠?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으니 정말 나도 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나보다 더 열악하면 열악할 수 있을 만한 그 분들이 성공의 케이스를 계속 보여주니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머리로 하는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의 애터미는 물론 애터미의 회사도 10여 년이 지났고 많은 성공자분들이 생기고 그만큼 많은 회원분들과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력 있는 분들이 애터미에 오는 건 맞아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불과 10년 전, 5년 전만 해도요. 야, 진짜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용사들이 귀순 용사들이 와서 애터미에 성공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귀순 용사가 뭐예요?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름 날고기고 했던 분들, 뭐 나름 사회에서 어깨 좀 갖고 있던 분들, 그 사람들이 애터미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정말 애터미는 더 터져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스펙 없고 백 없는 분들 지금이 기회니까 남들이 모를 때 남들이 안 할 때 지금이 기회니까 그때 가서 성공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지금 성공하시라고 그때 정말 그런 강의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그 얘기만 믿고 왔더니 정말 저희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의문점이 생겼어요. 회사는 더욱더 좋아지고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하고 인원도 너무 많이 늘어났고 저희 산업에도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회원의 증가수 대비 성공자는 더디게 나오는 걸까?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놨던 애텀인데 회원 증가 대비 성공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팩트는 뭐냐면 그 전에 준비했던 분들이 차근차근히 다 성공하더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그때 그 시절 정말 눈물고개 넘어가던 그 시절 남들이 비웃고 비난하고 비비고를 외치던 그 애터미의 시절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비웃는 사람들이 많던 그 시절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크라운 되고 임페리얼 되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애터미구나 맞구나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가면 성공하는 게 맞다는 게 이거구나. 요즘 정말 임페리얼님들 막 나오고 크라운 분들 나오고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많은 직급자 성공자분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맞죠. 비율로 보면 옛날보다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회원 비율 대비는 더디게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회사는 성장하고 어느 큰 조직은 성공하지만 나로 시작하는 산하에서 일어나는 매출과 나로 시작하는 멤버로 성공하는 나는 얼마나 만들어져 있고 얼마나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하루하루 하는 일들이 정말 애터미에 성공하자 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자, 애터미는 부업이 아니라는 거를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부업가 강의를 하고 다 하지만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면 부업자 강의가 아니에요. 결국에 당신들이 선택한 애터미가 지금은 부업이지만 지금 당신이 먹고 사는 그 일을 2년 안에 3년 안에 뒤바꿔줄 수 있는 완전 전업이 될 수 있는 도구가 애터미라는 도구다. 그래서 우리는 몰입할 가치가 있고 여기다 결단할 가치가 있는 게 애터미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늘리고 열정을 좀 늘리고
나의 진정성을 조금 늘려가는 걸 하다 보면 분명히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는 단축될 겁니다.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부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전업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부부가 전업을 해서 힘든데 왜 굳이 전업을 했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저희 부부가 뭘 한 거냐면 인생의 저울질을 한 거예요. 부동산 3년, 애터미 3년. 부동산 5년, 애터미 5년. 어차피 힘든 거는 똑같다라고 봤을 때 먹고 사는 것만 유지되는 걸로 봤을 때 그 3년 뒤에 5년 뒤에 갖다 주는 결과가 어떤 게 더 내 인생에 승산이 있는 건지를 냉정하게 바라다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동산은 또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면 다행이겠다라고 할 만큼 시대는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었고 자본이 있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었고 근데 애터미는 내가 자본이 있지 않아도 능력이 있지 않아도 완벽한 시스템과 완벽한 제품과 회사의 이러한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이거를 활용만 하면 성공한다는 무자본 무경험만으로도 된다는 이게 정말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죠. 다른 게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터미는. 저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아니 다 공짜인데 도대체 무슨 고민을 하는 겁니까? 애터미가 투자하라고 하는 건 당신의 시간과 열정밖에 없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하면 도대체 뭘로 성공할 겁니까? 라고 저는 정말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돈을 들이고도 우리가 성공을 못하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데 이렇게 다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애터미도 이렇게 등한시하면 도대체 뭘로 성공할 겁니까? 맞죠? 저는 예나 지금이나 애터미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부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부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고. 우린 전업을 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해야 이만큼 오는데 그럼 적어도 사장님은 나는 5년이지만 사장님은 30년은 잡으셔야지. 어떻게 부업을 하면서 5년에 성공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택은 내가 하는 거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도 내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은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애터미 지금 내 가까이에서 나를 안내해주고 있는 스폰서, 애터미에서 이미 성공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 이야기는 아마 초지일간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사장님 딴 거 없습니다. 사장님이 집중하고 몰입하시고 계획 있고 꿈만 있으면 애터미는 다 됩니다. 능력 없어도 됩니다. 명단 없어도 됩니다. 단 사장님이 매일매일을 우리가 온몸 온 마음 다해서 애터미를 전달하고 이야기만 하면 발 있고 눈 있고 귀 있고 입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손 붙잡고 밖으로 뛰어나가 봅시다. 정말 와닿지 않는 정말 단순 무식한 얘기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공부해보고 저 공부해보고 또 이제 애터미에서 만난 인연으로 파트너 되신 분들이 정말 아직도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 맨날 책 들여다보고 강의 들여다보고 애터미 강의는 안 되고 유튜브 강의만 들어. 막 이 사람이 애터미 강의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성공자도 아니야. 누군지도 모르겠어. 그분들의 강의가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이 일에 성공하려면 그 일에 성공한 사람들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맞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강의를 듣고 왜 그 사람 강의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 없으면 저는 그래요. 그냥 백날 회장님 강의만 들으라고. 백날 회장님 강의.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이 회사를 만든 회장님의 강의만 들으셔라. 이 강의도요. 못 외워요. 우리. 회장님처럼 똑같이 말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10년을 했는데도 회장님과 똑같이 못해요. 우리는. 왜? 회장님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 회장님처럼 살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럼 뭐예요?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를 작게 내려가다 보면 애터미 하나 오롯이 하나를 바라보고 달려온 그 리더들의 생각과 마인드와 그 행동을 들여다보면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의심하지 말고 제발. 내 생각 지금은 내 생각을 집어넣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집어넣을 때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성공할 때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뭐 회사가 얘기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스폰서의 말을 토를 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에 하나 형제라인이 됐건 우리 파트너가 됐건
누구 하나라도 스폰서에 대한 반박을 이야기하거나 의심적인 이야기할 때 항상 저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어떠한 바보인 스폰서가 파트너 안 되는 말을 하는 그 스폰서는 말도 안 돼. 그 스폰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스폰서는 성공의 길을 가고 있고 현장에 있고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구 말을 듣냐 이거예요. 맞죠? 저희는 단 한 번도 스폰서에 대한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것도 회장님이 시킨 거고 상위 임페리얼들이 시킨 거야. 우리는 자신 없으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그게 우리들의 뭐 히든카드. 가만 보니까 애터미는요. 본인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이. 애터미에서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희 부부는 정말 그냥 오로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최대치, 끝까지 하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줄기를 끝까지 잡고 한번 늘어져 나가보자. 이거보다 더 힘든 일도 해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 길 끝에 성공이나 보장도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데 다단계면 어떻고 10단계면 어떻냐. 근데 지금의 역사적인 애터미는 정말 우리가 정말 든든하게 어깨에 짊어매고 전 세계에 나가도 꿀리지 않는 정말 애터미의 로고가 간판이 된 기가 막힌 회사를 등에 지고 우리가 앞장서 나가는 일인 거거든요. 애터미는 성공했습니다. 애터미는. 근데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보면 든든한 스폰서, 든든한 파트너, 든든한 소비자, 든든한 백이 너무나 많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나의 확고한 확신과 신념만 가지고 앞장서 나간다면 앞장서 나가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멋진 사업 설명 못 해줘도 돼요. 멋진 제품 설명 못 해줘도 돼요. 저 오늘부로 애터미 합니다. 애터미를 통해 제가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3천만 원, 5천만 원 버는 성공자가 될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회원가입하시고 칫솔 하나 꼭 사주세요. 라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도 목표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를 만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사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내가 밖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만나지는 거고 이게 애터미의 위대한 힘이고요.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람들을 만나서 뭐를 해야 돼요? 비전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뭐예요? 나의 목표, 나의 꿈. 그런 걸 확고하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외치는 그 시간들을 지금부터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외치는 게 우리의 대가라면 대가 지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애터미를 하고 있지 않는 지인들은요. 지금도 의심해요. 저 돈이 진짜 돈이겠어? 저게 진짜겠어? 그 사람들은 그냥 의심하다 죽는 거야 그냥. 근데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나, 내 가족, 내 가정, 내 부모, 내 형제 내 최측근들이 정말 앞으로의 삶이 정말 풍요롭고 넉넉하게 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하는데 나랑 바로 상관없는 사람한테 마음 다치고 머리 다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회장님 말씀처럼 조개 까는 거 열심히 까보자고요. 바닷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개가 안 보여요.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의심만 있겠죠. 과연 조개가 있을까? 근데 하물며 그 조개 속에 진주가 있을까? 없으면 어떡하지? 중요한 건 뭐예요? 풍덩 들어가 봐야 알 거 아닙니까? 들어가 봐야. 다리 하나 걸치고 다리만 왔다 갔다 하면요. 조개에 발이 찔려가지고 아프기만 해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애터미란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가면 수많은 조개가 바다 깊숙이 쫙 깔려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게 애터미의 멤버십이라는 거예요. 전국에 전 세계에 깔려있는 이 멤버십이 다 내 산하로 달려와서 내 산하에 기가 막힌 하위 매출들이 빡빡빡 올라오면서
예? 좌에 우에 우리도 5천만 끝나는 그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예? 30대 30 이거 언제 막 했던 그 시절이야? 저 지금 뒤돌아보니까 아유 하루아침에 눈 뜨면 벌써 뭐 몇천만 PB가 올라와 있는데 예? 애터미의 역사를 쓴 게 누구냐면 회장님 썼지만 애터미 지금 사업자들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로얄 마스터 분들이 뭐 지금처럼 맨날 몇백만 몇천만 PB 올라왔겠어요? 저희도 안 그랬습니까? 그죠 총장님? 30만 PB 맞추려고 이거 언제 맞아? 왼쪽보다 오른쪽보다 왼쪽보다 오른쪽보다 그런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의 가치가 30만 PB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래 나도 5천만 넘쳐나는 그날이 올 거니까 지금 이 30만이 중요한 게 아니야. 70만을 향하여 150만을 향하여 2천만 5천만을 향하여 뭐를 하러 가요? 멤버십을 구축하러 나가자. 멤버십이 곧 우리의 뭐예요? 매출이잖아요. 그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만 먹고서 돈이 된다? 그거는 옛날 얘기. 그거는 비전도 안 되고 약한 얘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일단 빼자 이거예요. 요번에 석세스님이나 우리 회장님이 또 막 질러댔잖아요. 빌빌거리면서 얘기하지 말고 팍 얘기하고 그러면 실 하나 들어갈 거고 또 팍 얘기하면 실 2개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면 두께가 점점점 굵어질 건데 처음부터의 우리 마음가짐은 덩어리로 가야 된다. 확고한 확신과 우리의 신념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 말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 처음부터 해야 된다. 처음부터. 내가 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한 그날부터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외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도 뭐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많은 분들이 제발 겸손 떨지 말라고 하는데 진짜 별거 없어요. 아무리 뒤를 돌아보고 아무리 과거에 들여다봐도 진짜 한 게 없어요. 한 거라고는 오로지 그냥 애터미에 미쳐서 애터미 찬양하고 회장님 부르짖으면서 애터미 전달 찬양하고 그리고 나를 찬양하고 나 김민영은 성공할 거야. 나 김민영은 잘 될 거야. 나 김민영은 노후가 60대가 아닌 40대에 끝날 거야. 32살부터 시작된 나의 노후는요. 지금 언제까지 지금 끝났잖아요. 저 이제 42에 지금 제주도에다가요. 예쁜 집 하나 해가지고요. 노후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 60대에도 뭐를 먹고 살아야 되나 고민할 때 그 시기에 단순히 애터미를 먼저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애터미 안 한 친구들, 하다만 친구들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지 깽깽이.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똑같으면 다행이야. 제 나이인데도 바닥을 기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잘못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그래요.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뭐 서울대 나온다고 성공합니까? 하버드 나온다고 뭐 성공합니까? 명예야 있겠죠. 근데 뭐가 있고 나서 명예도 중요한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명예는 뭔 명예예요. 현실적인 거. 혹시라도 오늘 듣는 분들 중에 과거의 나의 견장이 좀 있었다. 내가 좀 가오가 좀 있었다. 그거는 명예로 잠시 넣어두시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나의 현실 앞으로 10년 뒤에 나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그때도 나의 명예가 누군가에게 비춰졌을 때 아름답고 멋있게 비춰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잠시 견장과 이 마음에서 있는 그 뚝심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애텀이라는 비전, 애텀이라는 이 꿈을 좀 더 크게 부풀리셔가지고 애텀이 안에서 정말 누구나 선택만 한다면 끝까지만 한다면 성공한다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삶. 끌려가는 삶 말고요. 원하는 삶. 친정엄마 얘기하다 말았지만 이제는 할 얘기가 없어. 하도 얘기해가지고. 근데 친정엄마가요. 만약에 제가 애터미 성공 안 했다면 지금도 끌려가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제 가게 다 나갔고 친정엄마 다 털었어요. 이제 아웃했어. 아웃.
그 제가 그랬어요. 엄마 뭐 할 일 없으면 제주도 나와. 응? 엄마 집 하나 조그만한 거 하나 해드릴 테니까 제주도 와서 노후를 즐기셔. 뭐 한다가 육지에 뭐 하러 계셔. 그랬어요. 말이라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이라도가 아니잖아요. 진짜 가능한 거잖아요. 시댁 부모님들 벌써 3년 전에 은퇴하셔가지고 맨날 여행만 다니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시고 저희 과거가 비참했습니다. 시부모님 40년 가까이를 컨테이너 박스에 사셨고 저희 친정 부모님들 평생을 돈을 버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셨고 근데 그 40년 이상의 세월을 죽고 살고 살았던 그 삶이 빚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삶에서 두 부부가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요. 애텀이란 도구 하나 때문에 만 10년 안에 양가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있네라는 거죠. 이거보다도 더. 그러니까 애터미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단순히 꿈만이 아닌 그러니까 나의 주머니를 채우고 나의 물질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정말 나로부터 시작된 나의 주변 모든 분들에게 진짜 행복이 뭔지 진짜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 건지를 보여주겠다는 뭔가 책임의식을 좀 가지면서 애터미를 추진해 나간다면 그 책임감 때문이라도 좀 힘들어도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저보다 인생에 훨씬 많은 삶을 사시고 인생의 노하우 있으시고 인생의 지혜가 더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혜로움을 다른 곳에 가 아닌 애텀이라는 도구에서 지혜롭게 잘 진행하시다 보면 그게 빛을 발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애터미를 통해서 별 볼 일 있는 멋진 여자로서 멋진 40대를 살고 있는 이 애기 엄마 김민영 로얄마스터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성공하신 분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뭐 1시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그죠?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냥 저는 늘 그냥 준비는 해도 늘 즉흥이에요. 또 그때 흥분과 이 도가니에 벗어나지 못하고 막 또 터져 나오는 대로 방언 터지듯이 얘기 나오는 건데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단 한 명에게라도 에너지로 다가가고 꿈으로 다가간 계기가 됐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계기로 우리가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애텀이란 도구를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곧 풀릴 오프라인 세미나장에서 서로 박수치고 손뼉치는 그날이 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우리 김민영 노래마스터님을 보면서 저도 항상 지금 제주도에서 예쁜 집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늘 열정적인 또 이렇게 강의를 또 듣게 돼서 정말 빠져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결과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목표 설정을 뚜렷하게 작성을 하라는 이야기를 또 저 또한 가슴으로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저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준 우리 김민영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의 강의를 듣고 저처럼 이렇게 열정 많으신 네 분의 분이 스피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순서를 명단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예은 사장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조미경 사장님, 세 번째는 김동욱 사장님, 네 번째는 최나리 사장님 순서대로 한 명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예은 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정임 총장님, 홍소연 본부장님 산하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이예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민영 총장님 평소에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팬인 총장님이신데 이렇게 또 제가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직업은 요즘 인플루언서라고도 하죠.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버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막 다들 물어봐요. 왜 굳이 애터미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제 친척분들 굉장히 많이 또 안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를 제가 지금 한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콘텐츠만으로는 연금성이나 시스템 소득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애터미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총장님 말씀대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총장님 말씀 그 예전에 애터미 초창기 때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너무 편한 환경에서 정말 기준도 너무 뭐랄까요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반성이 되고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장님도 저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총장님께서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다. 애터미는 일단 뚜렷한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스폰서님들과 함께 이제 네,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저도 이제 그래서 7월 달에 팀장 목표를 앞두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네, 무조건 톨 달지 않고 열심히 스폰서님들과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러워하는 직업인 유튜버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노후가 준비되지 않다 보니까 애터미를 이렇게 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7월 달 팀장 반드시 이루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조미경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미경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덕문 단장님, 임지원 총장님, 김선옥 총장님 산하의 일산조언센터 샤론로즈 마스터 조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이혜은 사장님 얘기하시는데 박수도 못 쳤어요. 너무 떨려서. 그리고 또 오늘 제가 항상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에서 많이 뵙고 그 동기부여 많이 받았던 김인영 로얄 마스터님 강의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얼마 전 원데이 세미나에서도 저 감명을 너무너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우리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졌었는데요. 너무너무 영광이고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딱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멋있다. 멋있다. 정말 사업 멋있다. 저 정말 멋있는 리더 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주도에 저도 그림 같은 세컨하우스 짓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을 사용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한 6년 정도가 됐고요.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국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에는 듣지 않다가 20년 전에 해봤던 아메이라는 네트워크가 저의 귀를 닫아버렸었어요. 그래서 듣지 않다가 애터미는 아메이와 다르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듣게 됐는데 거기에서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의 제품이 있었고 남한테 손해주지 않겠고 나한테만 팔면 된다라는 그 강의를 듣고 알아보기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도 평범하게 두 딸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너무도 평범하고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일, 두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었던 일, 보험 영업, 그다음에 작은 옷가게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카드 설계사 일도 그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 20여 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암을 통해서 암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 항암 뭐 수술 방사선까지 하면서 2, 3년의 긴 이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정말 부자는커녕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지만 부자가 되기는커녕 정말 아프면 모든 게 다 끝이구나 정말 인생의 절망까지도 맛보았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 애터미를 알았을 때는 꽉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제가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쓰임을 받기를 원해서 제가 이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요. 지금은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께 조금 더 빠르게 성공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꿈의 하나였던 부모님께는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저의 목표는 상반기에 이제 국장을 2번 유지하고요. 빠르게 중반기에 다이아몬드 아니 스타마스터 도전을 하고 늦더라도 올해 2022년 12월에 스타마스터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스피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미경 사장님께서는 세컨하우스 짓는 게 꿈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꼭 애터미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 12월 달에 스타마스터를 꼭 이루도록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동욱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손재양 총장님 산하에서 사업하고 있는 의정부 탑센터에 있는 김동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민영 총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업을 하시다가 애터미를 하기까지가 참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상당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어려웠던 만큼 성공이 빠른 것 같아서 너무 부럽습니다. 부러우면 진다는데 참 부럽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유통이 별거냐, 그냥 제품이 좋고 가격이 사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그거는 참 회장님 말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정말 기본이 탄탄한데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자꾸 저한테 자꾸 물어만 보게 되는 그런 강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 새기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전반기 4월 전반기에 팀장을 도전하여 팀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함께 해준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애터미는 함께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장님 강의 중에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씀에 또 상당히 가슴을 찌르는 듯한 강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목표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스폰서님들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하고 가고 있는데 과연 제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계획은 짜고 있는지도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하신 걸 새겨 들어 가지고 목표를 다시 한번 뒤집어서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그에 맞는 계획을 꼭 짜서 이제 팀장이 되었으니까 조만간에 국장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동욱 사장님께서 4월달 팀장 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스폰서님들께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표를 뚜렷하게 우리 김민영 총장님께서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반드시 세우신다라고 하면 올 한 해도 국장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사장님께도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들 기다리셨네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최나리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호 총장님과 유순엽 본부장님 산하에서 부자 엄마가 되기 위한 세일즈 마스터 채널입니다. 오늘 김민영 총장님의 진정성 있고 열정적인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2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작년까지 LG케어 매니저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작년 3월부터 애터미를 조금씩 알아보게 되다가요. 작년 8월에 본업을 때려치고 애터미를 지금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런 회사가 있을까? 정말 끝까지 하면 성공하겠다. 나도 이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그런 열정으로 때려쳐서 막 열심히 했는데 김민영 총장님이 남편분처럼 저도 한 3개월 정도 해보니 생각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고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주춤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었는데 요즘 또 다시 열심히 강의도 듣고, 그리고 또 김민영 총장님께서 세미나에서 뭔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들어보시고 거기서 많이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열심히 세미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애터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저의 목표는 저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정말 뛰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게 목표여서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올해 안에 파트너 5명을 찾아서요. 10월에 팀장이 되는 게 목표고요. 또 김민영 총장님처럼 세미나장에서 당당하고 멋지게 강의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